A라는 이름의 정수만 담을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 변수에다 10을 넣은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의 의도는 10과 20을 A에다가 넣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첫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죠. 변수에는 값이 한 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두 개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두 개 넣어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두 개 들어간 게 아니죠. 한 개 들어간 거죠. 한 개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A를 출력해보면 A에는 20이 들어있으니까 20만 들어있으니까 20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변수 선언이었고 int 대괄호 array라고 할게요. new int 3 비슷합니다. 이 두 개. 자, 이 줄에서 변수 한번 찾아보세요. 변수가 뭘까요? 변수는 array죠. 이거랑 이거는 대괄호 있고 없고 차이죠. 변수 이름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는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값을 여러 개 넣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안 됐죠? 근데 이렇게 써주면 값을 여러 개 처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잠시 뒤에 설명을 할 거고 array의 대괄호에 0 여기다가 10 자, 이렇게 하면요.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모양만 보시면 되고요. 이 변수에 값이 3개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앞에 뭐 이런 대괄호 같은 거 붙어 있지만 그래서 좀 출력해보자면 10, 20, 30 각각 출력 결과예요. 근데 변수 배울 때 값은 분명히 한 변수당 한 개만 들어갈 수 있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값을 여러 개 넣고 있죠.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좀 객체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자바가 객체 지향 언어죠? OB. 그러면 객체라는 게 뭘까요? 객체. 한번 찾아봅시다. 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적인 프로그래밍 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게 뭔지 알고서 자바를 공부하는 거랑 모르고 공부하는 거랑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정리된 자료를 한번 여러 개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괜찮은 것만 나머지 키는 잠깐 빼고
그래서 이거 두 개 중에 아무거나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특징이라고 해서 잘 나와 있고요. 이것도 참고에다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복습할 때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에다가 걸어드렸고요. 이런 특징 같은 거는 좀 기술 면접에서 단골로 나와요. 면접관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특징을 말해보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좀 뭔가 확실하게 뚜렷하게 대답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특징에는 뭐가 있고 뭐는 어떻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잘 말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선은 캡슐화가 있고 추상화가 있고 다형성이 있고 상속성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객체가 뭘까요? 객체 뭔가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객체는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폴더. 그러면 이 폴더의 역할은 뭘까요? 담는 거죠. 담다. 뭐 파일이든 폴더든 폴더 안에 또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담는데 연관된 것들끼리 담다. 연관된 것들끼리의 모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연관된 것들끼리 폴더에다가 정리하는 게 일반적이죠. 객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를 폴더라고 인식하고 잘 보세요. 그림으로 예시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단 목표가 있어요. 사과 9상자 운송. 사과 9상자 운송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상자가 9개 있어요. 이렇게 9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 이 운송을 하긴 하되 해외 배송이에요. 해외로 내가 보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해외 배송이라고 했을 때 이 9개 상자가 전부 다 목적지가 다르면 그러니까 여기는 미국, 여기는 캐나다, 여기는 오스트리아, 아무튼 다 나라가 다 달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컨테이너에다가 넣어서 배에다 실어서 보내는 게 나을까요? 이런 건 의미가 없죠. 왜냐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배에 실어서 보냈을 때 미국 도착했을 때 이 컨테이너 열어 제끼고 미국에 보내기로 한 박스 꺼내고 다시 또 컨테이너 닫고 그 다음에 캐나다 가가지고 캐나다에 있는 거 꺼내고 또 다시 닫고 또 오스트리아로 가서 닫고 비효율적이죠. 이렇게 묶어 놓으면 목적지가 다를 경우에 해체할 때 불편합니다. 자, 근데
목적지가 동일해요. 미국으로 보내요. 미국으로 보내는데 그러면 전부 다 미국으로 가니까 이때는 하나로 묶으면 되지 않을까요? 묶는 게 편하겠죠, 아무래도. 이거 안 묶여 있으면은 안 묶여 있을 때를 먼저 보면 일단은 항구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항구에는 바다가 있고 항구에는 이제 배가 정박해 있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안 묶여 있을 때 내가 사과 농사를 지으니까 농장에서 이 사과 상자를 내 차로 9번 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항구에서 내릴 때 9번 내려야 되고 배에다 실을 때 또 9번 작업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나라 항구, 미국 항구에서 9번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항구에서 또 실을 때 9번 그 다음에 내 친구한테 보낼 때 친구 집 앞에서 9번 내려야 되고 불편하죠? 근데 얘를 이렇게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 컨테이너에다가 넣을 때는 내가 9번 움직이는 거 제외하면 다른 곳에서 움직일 때 그냥 한 번씩만 9번 움직였던 거 그냥 한 번씩만 움직이면 된다는 장점이 있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사과 상자가 지금 9개니까 900개라고 하겠습니다. 풍작이에요, 풍작. 풍년이라서 사과 상자가 9만 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9만 번을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데 에너지 낭비죠. 에너지 낭비예요. 이렇게 컨테이너로 묶으면은 그냥 한 번 할 거 9만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일주일 정도 걸리겠네요. 대략 일주일. 어쨌든 뭐 시간도 낭비되고 그래서 일단 일의 능률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묶을 때랑 안 묶을 때. 그러면 묶어두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러면 이렇게 묶는 거를 아무 때나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 얘네들끼리 어떤 공통된 속성이 있을 때 그때 묶어두는 게 좋은 거죠. 어떠한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연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 공통된 속성이 목적지일 뿐이고요. 그래서 목적지가 다르면 굳이 이렇게 컨테이너로 안 묶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로 묶는다는 건 편한 기술입니다. 대신에 이제 안 묶는다고 일이 안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묶었을 때 일이 쉬워지는 것 뿐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객체를 폴더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묶어주려면 이 폴더에다가 담으면 되는 거죠.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이번에는 사진 여러분들이 올해 상반기 작년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진을 찍었어요.
핸드폰이 있는 카메라죠. 사진을 찍어가지고 앨범에 사진이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이 작년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요. 작년 여름에. 그래서 이제 작년 여름에 찍은 사진 좀 보내줘봐. 추억팔이 좀 하게 줘봐. 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냥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죠. 이 사진 보면은 그 언제 찍었는지 그 날짜랑 그런 기록 남아 있잖아요. 그거 보고 여름에 찍은 것만 이렇게 딱 체크해서 친구한테 뭐 에어드랍이나 카톡으로 보내거나 그렇게 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날짜별로 대조해 본 다음에 얘는 3, 4월에 찍은 사진이니까 봄에 찍은 사진이구나 이렇게 해서 봄 폴더를 딱 만들어 놓고 여기는 5월부터 8월까지 찍었구나 했으니까 대략 여름에 찍었구나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9월부터 10월 이렇게 찍혀있네. 11월 가을이구나 이렇게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겨울이네 이렇게 폴더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폴더 얘가 객체죠. 그래서 같은 상황일 때 여름에 찍었던 사진 보내줘 하면 이 여름 폴더만 선택해서 친구한테 보내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폴더째만 보내면 되니까 이때 이 폴더로 묶는 기준은 계절이라는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사진들끼리 묶어놓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사진 파일을 무작위로 주는 게 아니라 계절로 여기서는 계절이라는 속성으로 연관된 것들끼리만 모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 폴더가 객체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것도 이 폴더로 묶어두는 것도 필수는 아니에요. 계절이 다른데 굳이 묶어둘 필요는 없는 거죠. 대신에 이제 분류가 연도다. 같은 연도끼리 묶었다면 이렇게 묶어도 되는 거죠. 2022년에 찍었던 사진 보내줘 라고 한다면 이거 그냥 전체 보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예시 한 가지 더. 여기가 지금 이강회장이죠. 이강회장이고 여기가 D강회장. 여기가 이강회장. 이라고 했을 때 이강회장에 계란이 30개가 있어요. 딱 계란 한 판 정도 개수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D강회장으로 계란 이 30개를 옮긴다고 해야 될 때, 운반해야 한다고 할 때 양손에 한 개씩만 쥐고 가면은 15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계란도 판이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뭐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면 왔다 갔다가 아니죠. 그냥 기강이장 한 번 가면 그러고 저는 집에 가면 되는 거죠. 한 번만 움직여도 되죠. 그래서 이런 계란을
운반할 만한 도구가 있으면 끝이에요, 그걸로.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객체는 계란을 담을 수 있는 이런 통이 되는 거죠. 계란의 목적지가 D강의장으로 같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씩 옮기는 것보다 한 번에 옮기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거죠. 그래서 각 상황에서의 예시를 보세요. 얘가 객체, 여기서는 얘가 객체, 여기서는 이 폴더가 객체. 잘 보면 비슷하죠.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사과상자랑 계란이 데이터 역할, 데이터 포지션인 거고, 얘는 진짜 사진 폴더니까 사진 데이터가 되는 거고, 이 폴더는 객체, 진짜 폴더죠. 그래서 묶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을 클래스라고 할 거예요. 클래스. 그 메인 클래스 할 때 메인 앞에다가 붙는 클래스랑 똑같아요. 얘는 이제 묶어주는 문법인데 많이 봤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클래스가 묶어주는 문법입니다. 이 안쪽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한 묶음이다. 그리고 자, 이거 모양을 한번 보세요. 특이하죠? 원래 변수 만들 때 int a는 10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 타입에 뭐 있었는지 외우라고 했죠, 제가. 자바의 기본 타입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수업 페이지에도 올려놨으니까요. 뭐 구글링 멀리 할 거 필요 없이 수업 페이지에서 찾아보세요. 바이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타입은 전부 다 그 참조 타입이에요. 참조 타입. 그러면 이 int하고 대괄호 있는 거 기본 타입이 아니죠? 대괄호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참조 타입이고 어떻게 읽으면 이해가 쉽냐? int 들 친구들 할 때 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수로 읽어야 됩니다. 복수 여러 개. 다시 말하면 int a는 10이라고 했을 때 이 a는 정수 하나만 담을 수 있는 변수죠. 그러면 이 array라는 건 정수들을 담을 수 있는 변수라고 알면 되는데 자, 이것은 틀렸습니다. 엄밀히 틀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겁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자, int 하나가 들어갈 변수 a이고 얘는 정수들이 들어갈 수 있는 변수예요. 변수라고 했죠, 제가. 정수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가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건데 정수들은 복수잖아요. 근데 변수는 값을 하나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넣는 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값을 여러 개 넣을 거고 실제로 실행해 봤을 때 잘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렇게 10, 20, 30이 각각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는 변수에 들어갔다 이게 아닙니다. 변수에다 넣은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어려워졌죠? 새로운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new라고 나왔어요. 이거 첫 번째 시간에 스캐너 할 때 new 스캐너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new랑 똑같아요. 그래서 키워드에 대해서 키워드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뭐 void나 클래스나 public, int, 뭐 static 이런 거 있죠? 얘네들처럼 색깔이 다른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르긴 한데 얘는 이제 이름이니까 변수 이름 같은 포지션이니까 논외로 치고 이런 것들을 키워드라고 해요. 키워드, 시스템 키워드. 그래서 시스템 키워드가 뭐냐? 어떤 뜻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먼저 정해놓은 단어입니다. 단어. 그래서 자바에서는 뭐 void는 어떤 뜻으로 쓸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어레이 보세요. 변수 이름이잖아요. 어떤 별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키워드는 전부 다 각 고유의 뜻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한 줄을 설명할게요. 한번 보세요. 일단은 이 int a 먼저. 자, a라는 타입이에요. a라는 타입이 아니라 a라는 변수입니다. 공간이죠? 변수는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공간의 이름이 a인 거고 이 안에다가 10을 넣는 건데 앞에 이 공간 앞에 int라고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int a라고 했으면 a에는 10만 들어가야 돼요. 정수만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자바의 최상위 수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이거 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array라는 변수가 있죠. array는 어쨌든 뭐가 됐든 좋든 싫든 변수예요. 변수는 공간이죠. 똑같이 얘도 공간인데 사실 이 공간은 어디에 생기냐면 C 언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램에 생깁니다. 램에 생겨요. 메모리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바에서는 뭐 이런 메모리에 대해서 크게 다루진 않고요.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는 램에 특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런 공간이 이런 메모리에 생긴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 공간의 이름이 array고 하나 생겼고 얘의 타입은 int들이죠. 대괄호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뭐만 들어갈 수 있다? 정수들이죠. 정수들. 그래서 지금 하려는 거는 여기처럼 값을 3개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 20, 30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이건 안 된다고 했죠. array도 변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 a가 값을 하나만 넣을 수 있었던 것처럼 array도 값을 하나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에서 채택하는 방식 new예요. new. 자, 이거 무슨 뜻이죠? 알면 좋은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어, 뭐야? 이거는 그냥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객체 하나 생성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객체 하나 생성한다 라는 의미로 쓰는 키워드. 그러면 객체는 폴더라고 했잖아요. 여러 개 담을 수 있는 폴더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해당 객체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긴 객체를 만들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3이라는 거는 방의 개수예요. 방의 개수. 방이 3개인 객체가 하나 생성된 겁니다. 즉 정수가 3개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생긴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정수가 들어갈 수 있는 방 3개가 원래요. 3개가 생긴 거죠.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10, 20, 30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대입연산자가 있으니까 각각 넣어준 거죠. 이해되시나요?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 근데 방이 3개 있는 객체에다가 각 방에다가 10, 20, 30을 집어넣겠다 라는 거죠. 그리고 대인연산자가 있으니까 이런 객체를 여기 변수에다 넣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틀린 겁니다. 일단은 객체가 변수보다 크기는 커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 수 없어요. 변수에. 왜냐면 이 객체는 데이터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값이 여러 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변수에는 값을 한 개만 넣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개 넣을 수 없죠. 정립되시죠? 그래서 얘가 객체다. 객체예요. 이 객체는 값을 3개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변수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서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런 리모컨이 있습니다. 객체 내부에 이런 리모컨이 있어요. 이 리모컨을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어레이로 복사해서 주는 겁니다. 이 리모컨이 굉장히 중요해요. 객체 내부에서 리모컨을 복사한 다음에 복사한 거를 변수에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왜냐면 변수 안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 객체에는 값이 3개나 들어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됐어요. 변수 안에 값이 하나만 있으면서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리모컨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리모컨을 왜 넘겨줬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리모컨을 어떻게 왜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모컨의 사용 이유. 뭐 그냥 원격 조종이죠. 조종하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도 조종하기 위해서 이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어레이에 들어가는 게 이 리모컨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공간은 그 객체가 많이 가지고 있고요. 변수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림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이 객체가 통째로 이 변수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크기가 실제로 객체가 더 커요.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변수에게 복사해서 넣어주는 방식을 채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직접 수동 조종이 아니라 원격 조종이다. 그래서 변수 안에 들어있는 건 객체의 리모컨 복사분이다. 그래서 이 리모컨을 눌러가지고 첫 번째 방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은 거고요. 두 번째 방에다가 20, 세 번째 방에다가 30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방번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레이 0이라고 해놨잖아요. 일단 0만 쓸게요. 0번 방.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인덱스.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해요. 0부터 시작. 그래서 얘는 1번 방, 얘는 2번 방. 그러니까 객체 안에 있는 방이 5개다. 그러면 그 방 번호는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3, 4까지가 있는 거죠. 4번 방까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변수 앞에 뭐 이런 게 나왔다. 대괄호. 기본 타입은 아니라는 거. 대신에 이제 대괄호가 붙었으니까 얘는 배열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계속 객체 설명하고 뭐 클래스 설명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배열이 나왔어요. 배열.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지? 자, 배열은 뭐냐면 배열도 좀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객체의 한 종류예요. 자, 객체를 뭐라고 했죠? 폴더라고 했죠. 그리고 이 폴더 안에는 사진이나 또 다른 폴더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여러 개니까 공통된 데이터, 공통된 것들을 한 곳으로 모아둔 거니까 이런 배열에서는 정수인 데이터를 한 곳에다가 모아뒀다는 점에서 배열도 객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배열 인덱스에 맞게 그려놓은 객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어레이라고 불러요. 어레이. 아시겠죠? 정리. 자, 인트 대괄호. 인트 들이었죠. 어레이는 변수고. 인트 대괄호 3 대괄호 닫고. 얘는 방이 3개인 배열 객체라는 뜻인데 류가 붙었으니까 이런 객체를 만들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변수와 객체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이게 지금 그림으로 그렸으니까 가까워 보이는데 변수랑 객체가 생성되는 그 메모리 영역 달라요. 변수는 이 위쪽이고 객체는 위쪽에 생성돼요. 그리고 뭐 시연업 자료구조점에서 나오고 그래서 멀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림으로 좀 설명하자면, 자, 이게 메모리예요. 램입니다. 객체가 위쪽 지방에 생긴다고 했죠. 변수는 아래 지방에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메모리가 8기가, 16기가, 많게는 32기가 뭐 이렇게 있죠. 기가바이트면 저장 단위잖아요. 이거는 크기 자체가 물리적으로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램은 0번방부터 이게 1기가면 한 최소 기가바이트 단위니까 몇백만, 몇천만 이런 식으로 방번호가 이어지는 겁니다. 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객체는 이 위쪽에 있고 변수는 아래쪽에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도 물리적으로 방번호가 있다 했죠. 0번부터 쭉 내려갑니다. 실제로 이 주소값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변수의 경우는 되게 크게 나오겠죠. 주소가. 왜냐면 위에서부터 0이니까 아래에 있으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면 3 대신 10을 썼어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여기서 이런 방이 10개가 되겠죠. 이런 방이 밑으로 7개가 더 있는 겁니다. 인덱스는 9번까지 있겠죠. 10번 방은 없어요.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이고 10번 방이면 마지막은 9번이어야 개수가 딱 맞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레이에 들어가는 거는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 복사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nt 들 array2는 array 뭘까요? 자, 일단 array2라는 변수가 생겼죠. array2한테 뭘 넘겨줬을까요? 대입연산자 왼쪽에 있는 거 보니까 array2는 변수예요. 그리고 변수도 선언할 때 보니까 모양이 변수 선언이고, 타입도 array랑 같죠? int 들이니까. 넘겨준 거는 이 리모컨이다. 이 리모컨을 얘가 넘겨준 겁니다. 대입연산자 통해서 값이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array2를 가지고 이 객체를 조정할 수 있을까요? 조작할 수 있을까요? 조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자, 대한민국의 한 가정집입니다. 거실이 있겠죠? 거실에는 TV가 있고요. TV가 있는데, 자, 동생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어요. 리모컨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내 방이에요. 내가 방에서 동생 TV 보, 내가 방에서 동생이 TV 보는 거 방해하려고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죠. 그리고 동생도 리모컨을 가지고 있고요. array2가 내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이고, 그냥 array가 동생이 가지고 있는 리모컨입니다. 이 TV는 객체인 거고. 이해되시죠? 둘 다 조종할 수 있으니까 array2 뭐라고 나올까요? 10, 20, 30 10, 20, 30 이해되시죠? TV는 한 대인데 그 TV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 두 대잖아요? 하나는 array, 하나는 array2. 그러면 중간에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array2의 0은 100. 이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array 0 여기서 뭐라고 출력될까요? 그림 보면서 어떻게 나올지 예측해보세요. 100 나옵니다. 100. 왜냐면 array2도 이 리모컨이 결국은 건너 왔지만 얘의 원본은 어쨌든 얘예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array2 안에 있는 리모컨을 눌러가지고 첫 번째 방에다가 100이라는 데이터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array가 봤을 때 array가 연결된 객체 1번 방, 아니 0번 방에는 100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100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어려우니까 시각화하면서 공부해보세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